자, 오늘은요, 기업의 가장 비밀스러운 문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노조와의 단체 교섭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 협상 테이블 뒤에서 과연 기업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조랑 협상을 앞둔 기업의 작전 회의실. 거기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마치 내부자가 된 것처럼 기업이 어떻게 교섭을 설계하고 또 승리로 이끌어가는지 그 아주 비밀스러운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기업의 플레이북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엔 협상을 위한 사전 준비, 그리고 실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어떤 책략이 오가는지,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 타결이냐 파국이냐, 여기까지 총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전략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게임의 판 자체를 지배하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 그러니까 법적인 토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모든 단체 교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성실 교섭 의무입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 회사랑 노조 양측 모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플레이북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성실하게 협상하는 것하고 노조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 묘묘한 틈새, 여기서부터 기업의 첫 번째 전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전략하고 전술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전략이 무엇을 달성할 거냐, 그러니까 큰 그림, 목적지 같은 거라면요, 전술은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갈 거냐, 구체적인 방법이나 경로를 말하는 거죠. 이 프레임, 이걸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우리가 볼 기업의 모든 움직임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기업 가이드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협상은요,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바로 이 준비 단계에서 사실상 승패가 갈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을 짜는지 한번 보시죠. 마치 체스게임의 오프닝처럼 기업은 4가지 핵심 단계를 밟으면서 초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교섭해서 다룰 주제를 선점하고요. 둘째, 상대방 정보를 모으고, 셋째, 최적의 협상팀을 꾸립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종선, 즉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거죠. 이 준비 과정이 얼마나 치밀한지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먼저 안건 설정 단계에서는 경영권처럼 교섭이 아예 불가능한 주제는 처음부터 빼버립니다. 논의 자체를 막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할 때는 상대방, 그러니까 노조 지도부 성향은 물론이고 조합원들 여론까지 싹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각 요구안에 대해서 회사가 어디까지 돈을 쓸 수 있는지 마지노선을 미리 다 계산해 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나중에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죠. 여기 아주 구체적인 전술이 하나 나오는데요. 최종 결정권자인 CEO는 절대 협상장에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이 말을 써먹기 위해서죠. 이걸로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이 시간은 기업에게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드디어 실제 협상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치밀한 심리전과 절차를 이용한 책략들이 펼쳐집니다.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기업은 판 자체를 장악하려고 듭니다. 첫째, 낯선 회사 회의실이라는 환경을 이용해서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요. 둘째, 발언 시간이나 순서 같은 규칙을 정해서 대화의 흐름을 꽉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사 데이터를 들이밀면서 노조의 요구가 좀 과하다, 이런 정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보고서가 가장 강력한 협상 전술 중 하나라고 강조하는 게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 안건을 하나로 싹 묶어버리는 패키지 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회사가 노조가 제일 원하는 5% 임금 인상을 주는 대신에 회사가 원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하나의 꾸러미로 옮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한테 선택지를 던지는 거죠. 자, 이 패키지를 전부 받던가 아니면 전부 포기하던가. 이렇게 되면 노조는 가장 중요한 걸 얻기 위해서 사실은 원치 않는 걸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안건을 통제해서 불리한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패키지들로 원하는 걸 슬쩍 끼워 넣고 이 2가지 전술만으로도 기업은 이미 협상의 주도권을 거의 다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협상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죠. 여기서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모든 게 그냥 깨져버립니다.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기업이 꺼내들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뭘까요? 이 플레이북은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직장 폐쇄입니다. 노조가 파업으로 일터를 비웠을 때 회사가 반대로 아예 사업장 문을 잠궈버리는 그야말로 초강수죠. 하지만 이 플레이북은 계속 강조합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오로지 방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일 때만 합법이라는 점을요. 직장 폐쇄는 강력한 만큼 법적으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카드입니다. 회사는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관문은 시기입니다. 반드시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에만 할 수 있어요. 단 1분이라도 먼저 하면 바로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죠. 공격이 아니라 순수하게 방어 목적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제일 어렵습니다. 바로 한계인데요. 노조가 진짜로 일하겠다고 하면 즉시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플레이북은 바로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법적 함정인지 이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을 때 보고서는 아주 놀라운 법적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뭐냐면 노조 대표가 최종 합의서에 사인을 하면 설령 나중에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노조 대표에게 엄청난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오늘 우리는 기업의 단체 교섭 플레이북을 통해서 굉장히 계상적이고 치밀한 세계를 한번 엿봤습니다. 이걸 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네요. 이 모든 게 과연 정교한 전략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일까요? 그 경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